초등학생 수학 문제에서 1에 1을 더하면 정답은 무엇일까?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정답을 3이라고 하거나 300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다. 믿지 못하겠지만 걱정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 걱정에 대하여 편견을 가져본 적은 없는가?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걱정에 대해 유리한 대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생각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려 든다는 에디슨의 말처럼 이미 생각한 바를 뒷받침해줄 사실만 열심히 찾고 나머지는 무시하곤 한다. 우리의 개인적 욕망에 부합하는 것들은 진실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우리를 화나게 만든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의 양식이 스며드는 시나브로 책방입니다.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 정확히 사실 파악을 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그 해결점에 접근하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걱정만 더 늘어나게 됩니다. 데일 카네기는 호크스의 말을 빌려 걱정에 대해 혼돈하는 것이 걱정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걱정에 대해 제대로 접근하기 위해 그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네기의 저서 자기관리론을 통해 걱정을 분석하는 기본적인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걱정할 문제를 정확히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걱정을 분석하는 기본 기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법. 22년 동안 컬럼비아 대학교 학장으로 재직했던 허버트 호크스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 걱정의 절반은 결정을 내리는데 기초가 될 만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 화요일 3시에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저는 그때까지 어떤 결정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파악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을 뿐더러 안달복달하지도 않습니다. 잠도 잘 잡니다. 이렇듯 화요일이 다가올 무렵까지 모든 사실을 파악하면 보통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 있습니다. 제 삶에는 걱정이 파고들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파악하는 데 몰두한다면 걱정 따위는 지식이라는 빛 앞에서 징발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사고와 감정을 분리해야 한다. 하지만 걱정에 휩싸여 있으면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고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니다. 문제에서 한 걸음 떨어져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사실을 파악할 때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정보를 모으는 중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공정하고 냉정한 시각을 갖게 되며 감정을 앞세우지 않게 된다. 때로는 상대편 변호사의 입장이 되어본다. 다시 말해 내게 불리한 사실을 모두 모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나의 바람과는 어긋나거나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실 모두를 차곡차곡 모아둔다.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 사건에 대한 내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모두 적어본다. 그러면 보통은 양극단 사이 어느 지점에 분명한 진실이 놓여있기 마련이다. 당신이나 나, 심지어 아인슈타인이나 미국의 대법원이라도 우선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는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 토머스 에디슨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자신이 직면한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빼곡히 채워놓은 노트 2,500권을 유품으로 남긴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사실을 전부 모은다 해도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나는 사실을 글로 적으면 훨씬 더 쉽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종이에 사실을 적어보거나 문제를 말로 옮겨보는 것만으로도 현명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러 사례를 보면 걱정을 해결하는 비결은 그것을 분석하고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단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윌리엄 제임스는 일단 결정이 내려지고 실천에 옮기는 일이 남았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관심은 완전히 무시하라라고 말했다. 사실에 입각해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면 실천에 옮기라는 것이다. 걱정을 분석하는 단계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내가 적정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써본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써본다.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한다. 결정한 것을 즉시 실행한다.
직업상의 걱정을 반으로 줄이는 방법. 당신이 사업을 한다면 내가 언급한 사례를 참고하면 좋다. 내 친구 프랭크는 미국 최고의 보험 판매원이다. 그는 걱정을 분석해서 그것을 절반으로 줄이고 수입은 2배로 올렸다고 말했다. 몇 년 전 처음 보험 판매를 시작할 때 제 마음은 무한한 열정과 일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겼어요. 어찌나 낙심천만하던지 일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에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는 그만두었을 거예요. 그 생각이란 자리에 앉아 걱정의 근원을 파헤쳐 보아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 문제는 많은 고객을 만나지만 수익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고객이 상품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일까지는 잘했지만 막상 계약 단계에 이르면 번번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다음에 한번 찾아오세요. 라고 말하곤 했지요. 그러면 저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그들을 만나야 했는데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2. 다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을 검토하고 연구해야 했습니다. 저는 지난 12달 동안의 기록을 뒤져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치상으로 볼 때 판매의 70%가 첫 만남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두 번째 만남에서 계약에 성공한 비율은 23%였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심지어 5번 넘게 만나면서 시간과 공을 들였을 때 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겨우 7%였습니다. 성공 확률이 고작 7%인 일을 하느라 하루의 절반 정도를 허비해온 셈입니다. 3. 해답은 무엇일까? 명백했습니다. 저는 고객을 2번 이상 만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데 썼지요.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아 한 번의 방문으로 거둔 실적이 2배가 된 것입니다. 그는 금융 대기업인 필라델피아 피델리티에서 일하며 해마다 100만 달러 이상의 보험 계약을 성사시킨다. 한때 그는 포기 직전까지 갔지만 실패를 인정하고 문제를 분석하면서 성공으로 가는 길에 날개를 달 수 있었다. 당신이 직장에서 처한 문제에도 다음 질문들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들은 당신의 걱정을 반으로 줄여줄 수 있다. 1. 무엇이 문제인가? 2.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3.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4. 당신은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인가?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걱정에 대해서 감정에 휩싸여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걱정을 분석하는 기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실을 파악하라. 세상 걱정의 절반은 기초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모든 사실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는 결정을 내려라. 결정을 내리면 실천에 옮겨라. 실천에 집중하고 결과에 대한 걱정은 떨쳐버려야 한다. 당신이나 지인이 어떤 문제로 걱정한다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글로 적어보라.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문제 해결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가장 적절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걱정을 잘 분석하여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것입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